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스토킹 피해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제 좀 전에 김소은 기자 얘기하신 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고용 불안까지 겪어야 되냐. 해고를 금지하는 맞습니다. 법이 있었다는 건 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뭐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예, 같은 이 뭐 입사를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더 개인 정보도 알게 되고 내부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동선 같은 거, 근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직 안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피해자와 가해자 뭐 분리를 한달지,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형사 조치에 들어간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걸 넘어서 지금까지는 스토킹 처벌법 자체도 입법이 수십 년간 공전됐었어요. 상당히 1년 이제 이상 시행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스토킹이라는 용어부터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너무 모호하다. 그럼 뭐 3번 맴도는 거는 스토킹이 아니고 10번은 스토킹이야? 이 횟수는 또 어떻게 제한해야 돼? 뭐 여러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발을 뗐는데 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조직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한테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다른 부분을 빙자해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먼저 입법 발의가 돼서 이 정착이 딱 됐고요. 이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뒤늦었지만 보완책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좀 안 맞았달까요? 이런 부분은 있었죠. 처벌에 물론 먼저 방점이 찍힌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 좀 더 무게축을 실어서 한번 법을 규율해보자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스토킹 피해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접수가 됐는데 그 이유로 나에게 해고를 했다? 이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형이 가능하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일단 피해를 본 지인, 가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항상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이 사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한테 위해를 가하기도 해요. 아버지 찾아가고. 직장 동료한테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된다는 게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키우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뭐 동물한테 위해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대상화를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든 뭐 굉장히 뭐 상처를 입힌달지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스토킹 처벌법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좀 어려울 것 당사자와 같아요.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규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다고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뭐 해도 괜찮은데 논의를 왜 그렇게 오래 했나 싶고 네. 우선 시행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국회의원분들 빨리빨리 자꾸 논의해서 바꿔주면 맞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요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가장 큰 게 이제 반의사 불벌 조항이라고 해서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일괄적으로 성범죄에서 다 사라진 조항이에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처음에 법에 넣을 때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범죄예요. 피해자 의사에 수사기관도 존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더 이상,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기업 환기하고 이러는 게. 더 이상 저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중단하는 건데 네. 이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거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막 합의를 종용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도 합의해줘. 너 내 인생 망칠 셈이야? 어쩌고 저쩌고. 친고죄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스토킹 처벌법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도 넣습니다.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 빠졌죠.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범죄, 이게 항상 강력 범죄로 갈 수 있는 뇌관을 품고 있는 범죄라고 항상 법조인들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도 정말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치사해 간다든지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강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스토킹 방지법은 아니고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립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회 토론회인데 개식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양쪽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안 드실 것 같긴 해요. 요즘 드신다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예, 뭐 대놓고 저 개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뭐 여름철 보양식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없기도 하시죠. 못 봤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너는 왜 그걸 못 먹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고. 부분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가 한 20년, 한 15, 1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회식으로 이제 보양식 식당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대단히 즐겨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었던 것 계셨고. 같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언제 뭐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집에서는 개고기를 잘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이 삼계탕을 항상 별도로 하니까 준비돼 이제 있죠. 삼계탕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심으로는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막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이게 개인의 어떤 뭐 성향 그리고 뭐 음식 취향 같은 것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 식용을 어쨌든 임기 내에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상당히 또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고기라는 거에 대해서 법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더라고요. 예. 법이 이 법 다르고 저 법 다르고 여기 다르고 된다는 맞아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도 맞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쪽에서는 된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초복에 이 보신탕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랑 개식용을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육견협회 회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초복 이러면 보양식 먹는 날 이래서 뭐 삼계탕들도 많이 드시고 또 보양식 하면은 뭐 염소도 예. 뭐 드시고 아니면 개고기 드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복날이라는 하나의 그 뭐 이벤트성인 날짜에 두 단체 그러니까 개고기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아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는 또 동물보호 단체가 붙은 거죠. 한바탕 붙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개고기는 현재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식당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배달업체들 있잖아요. 네. 배달업체들에서도 여러 식당이 이제 입점해 있는데 이제 개고기를 파는 식당들도 입점해서 한번 그게 또 언론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하게 배달 음식에 개고기를 파냐? 뭐 영양탕, 영양탕 이래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고기였다. 예, 개고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초복날 붙었는데 대한육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고기를 유통하시고 그걸로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보신탕집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건 플랜카드를 보면 콜라겐 있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관절 질환에도 좋은 이런 고기를 왜 못 먹게 못 하냐? 먹게 하냐? 이게 동물 애호 단체가 할 수 있는 주장이야. 그러면 뭐 소도 먹지 말고 돼지도 먹지 염소도 말아야지. 먹지 마. 예, 이렇게. 어떤 동물 왜 개와 그게 뭐가 다른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 식용 개이기 때문에 이제 개 수육 형태의 음식을 이렇게 퍼포먼스 성격으로 이제 드신 거죠. 반대한다. 나는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한다. 라는 이 어떤 주장을 대단히 강하게 국회 앞에서 펼쳤던 거고요. 동물보호협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육해가지고 이 식용으로 도축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잔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많이 먹는 소와 돼지는 어느 정도 이게 또 공정 같은 게 갖춰져 있기도 한데
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반려견의 이미지도 상당히 또 크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나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진 키우지는 않잖아요. 않는데 개는 또 약간 갖는 위상이랄까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는 개 그리고 이제 고양이 드시는 분들 또 있어요. 있죠. 뭐 신경통에 좋다 해서 예전에 뭐 할머니들이 드셨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양이를 파는 곳은 없기는 한데요. 많이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랑 고양이 같이 이렇게 특히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많이 삼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도축과 식용으로 하는 거는 좀 금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양쪽의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요. 네. 이건 사실 뭐 개를 먹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해외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부분 플러스 어떤 위생의 문제, 도축 과정에서의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격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뭐 먹는 거까지 왈가왈부하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맞아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 개 식용은 잔인하고 네. 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종식해야 된다. 해외에서 보는 눈도 있지 않냐라는 거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질 건데 왜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거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러면 전 이 개고기 식용하면 손석희 앵커랑 브리짓 바르도 생각나요. 네. 제가 그때 MBC 근무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녹음을 했단다. 뭐 브리짓 바르도 하고 이게 시차가 나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던 네, 거군요. 그때 예.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이 네, 네. 그걸로 진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큰 행사, 저도. 월드컵 같이 큰 행사가 있으면 네. 우리나라 개 식용 논란을 문제 삼는 네, 맞아요. 해외 유명 셀럽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88 올림픽 때도 그랬다면서요. 예, 88 올림픽 때는요.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많이 갖춰지지 못했죠. 그리고 기반 그때는 시설도 지금보다 그렇고.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개고기 식당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주변에 많았어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이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다 해서 그 당시에 외곽으로 상당히 많이 옮기게 했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많이 있었던 교회에 거군요. 그래서 많이 있게 된 그 원인이 지금 88 올림픽이 계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지금 브리짓 바르도 이 프랑스 여배우죠. 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브리짓 바르도가 갑자기 굉장히 세게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는 나라에서 이런 큰 이벤트를 하고 할수 국제 있냐.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말이 되냐. 약간 미개하다는 취지로. 그런 단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뭐 개고기 식용에 엄청 찬성하고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아니 외국의 배우가 우리나라에 뭐 먹는 분들이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미개하니 뭐 천박하니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브리짓 바르도님께서 우리한테 미개하다 하실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정서가 있었죠. 그렇죠. 월드컵 당신들 국가에서 개최하고 싶으면 보신탕 개고기 먹지 마.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선 때문에 우리가 예, 불편했던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단죄하고 평가하고 굉장히 뭐 비난 쪽으로 힐난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또 떠나서 이게 뭐 프랑스 이런 국가는 뭐 서구 열강이기도 하고 네. 식민 지배를 많이 했던 우리는 또 식민 뭐 일본으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런 역사적 맥락도 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음식 관련해서 여러 이 역사를 검증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소 이런 돼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육식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근데 이게 영양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결단으로 식용을 허가하게 해요. 너무 낯선 거예요. 잘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안
버릇하니까 이게 비리고 되게 이물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음식 조리법으로 나온 게 이를테면 고기를 그냥은 못 먹겠으니까 튀기는 겁니다. 돼지고기들. 이게 돈까스의 어원 그 약간 근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정책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죠. 않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지칭되는 수드라층에서는 이걸 먹는데 왜 먹느냐? 이게 또 정치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무도 안 먹으니까 이제 남고요. 예. 그러면 죽은 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소를 먹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그러면 더 불가촉 천민에 대한 멸시가 강화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도축해서 먹는 소가 아니라 이렇게 죽은 소를 먹다 보니까 또 질병 이런 거에 더 노출되기도 하고 이게 다 계급적인 측면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책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개를 먹게 된 것도 어떤 문화적인 또 맥락이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개 너무 먹는 거 잘한다 이렇게 손뼉 쳐주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그래라는 예. 마음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거를 남을 못하게 할 건가? 이제 그건 또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대규모로 유통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좀 잔인한 방법으로 기르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맞아요. 그것도 예, 문제죠. 동물권에 좀 반하는 형식으로 키운 다음에 그리고 이게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비대하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이지 우리에 넣고. 않게. 예, 뭐 닭도 뭐 그렇게 키운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도축을 하는 걸로 또 개고기에는 좀 유명하기도 하죠. 뭐 육지를 어떻게 저렇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뭐 몽둥이로 뭐 이렇게 때려서 이 사망하게 해야 뭐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이게 동물권 물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 나아간 걸 수 있죠. 뭐 물고기나 뭐 육류나 그런데 서구에서도 빨리 그 부분을 도축을 시간을 굉장히 축약을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동물의 이제 권리에는 배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한 발짝 논의를 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반감으로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별의별 재료로 요리를 다 해서 그렇죠. 먹는다는데 예. 뭐 푸아그라 같은 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요. 그 기르는 과정은 윤리적인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세계적인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신탕 드신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금 보신탕 드신다고 하면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건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요. 거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 제인구달 박사님을 만나서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문화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 의회와 국회에서 조례와 법안 발의로 논쟁이 급물살을 맞습니다. 탔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주제인 거죠. 맞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이거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견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있는데 그냥 타조처럼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의회와 국회에서 조례와 법안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이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시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좀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인상을 네. 주는데요. 조례로 개, 고양이는 못 먹게 하는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예, 서울시의회에서 이게 또 보류가 됐어요. 이게 1차적으로 보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요.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이니까 원래 조례나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 뭐 여러 하위 법령들은 모법인 법,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상위법의 어떤 입법 과정과 논의를 좀 더 지켜본 뒤에 우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기는 한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저는 현실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계세요.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영등포 시의원 김지향 의원인데
개,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 논의 절차를 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보류하게 됐고요. 이제 논의 자체는 조금 스톱이 된 상황이고, 그럼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네. 대표로 입법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에는요,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아니면 도살하는 걸 아예 금지한다. 그러니까 아예 개고기를 못 먹게 못 하겠다는 먹는 거죠. 그리고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왜냐면요, 육견협회처럼 개 식용, 개를 유통시키고 그걸로 식당을 열어서 수익을 올리시는 그게 생계인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오늘부로 개고기 못 팝니다. 팔면 처벌.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뭐 고기류를 예. 팔도록 좀 지원을 해드린달지. 지금 뭐 삼계탕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전면에 좀 하신달지. 전면으로 예, 하셔서 예. 이제 요거를 주업으로 맞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지원책도 들어가야 된다고 있어야죠, 하고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과 전업을 할 때 지원 방안도 이 법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시행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하기로 한다. 언제쯤부터는 이제 예, 못하니까 맞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이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둔다.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법이긴 한데, 이런 법이 지금 엄청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습으로 좀 굳어져 가지고 개고기를 뭐 법으로까지 못 먹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아직 있기도 하고요.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그냥 소멸하게. 맞습니다. 예. 이게 자연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또 스스로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 거에 이게 시장 논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입법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건 맞는 것 자,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걸 2번 읽었습니다. 근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있는 건데, 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개 식용과 관련돼서 맞습니다. 규율하는 법안이. 하나부터 해볼게요.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래요. 맞아요. 가축이면 소나 돼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리, 닭. 그럼 먹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축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산법에는요, 예. 개는 가축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오. 축산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는 좀 달라서요. 이걸 처음부터 좀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고기 허용되는 건요, 뭐 이를테면 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육류는 다 소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율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먹을 수 있는 게 나열이 돼 있어요. 아, 먹을 수 있는 고기요? 맞습니다. 예. 식약처에서 이걸 분류를 합니다. 식품 원료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축산물로 식육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이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당연히 소돼지가 들어가고요, 닭이 들어가고요, 양, 염소, 그리고 많은 분들도 드시는 분들인데 토끼탕 파는 데들이 있잖아요. 아,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예. 염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슴도 그건 이제 그러니까 합법이네요. 사슴. 네, 사슴.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들어가네 하는 것 중에는 이제 메추리까지. 아, 메추리. 아, 그렇죠. 냉면. 네, 할때 메추리 육수, 알도 있고, 메추리 알도 있고, 메추리 그 고기도 먹고, 육수도 하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합법이에요. 먹을 수 있다. 네, 예. 꿩도 있어요. 아, 꽁도 있겠네요. 꿩은 예. 많이 드시죠. 뭐 해외에서 많이 먹고. 개는 없습니다. 그럼 개는 안 없어요. 되는 개고기는 어쨌든 못 파는 그래서 거잖아요. 팩트 체크를 이제 현행 법령을 전제로 했을 때 개고기는 합법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로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시탕 지금 불법이에요? 그래서요, 이걸 식약처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식약처에서는 행정 규칙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다 법정해 놓은 거죠. 법으로 정해놨는데 개고기 없잖아요. 이 부분 왜 그럼 적발하지 않아요? 왜 점검하지 않습니까? 네. 간습이기 때문에 이걸 딱 적발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이게 어떤 조리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이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균에 노출이 됐달지 식중독을 일으켰달지, 불법적으로 도축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가 개입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돼 있다는데 축산법에 축산과 무슨 뭐 축산물 식용유 분류하는 게 뭐가 달라? 축산법이라는 법은요, 이른바 이 가축의 산업성을 본 겁니다. 이렇게 육성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에 개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기 이를테면. 위해서 관리하고 키우는 건 가능한데 네.
그게 축산법상에서 관리를 하라고 가축이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네, 먹으라고 가축 분류가 한 게 아닙니다. 축산법에는요, 가축으로 아. 분류가 돼 있지만요, 더 먹는 것과 직결된 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또 걔가 가축으로 안 돼 있어요. 이건 먹는 거에 방점을 찍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위생관리. 네, 걔는 가축인 건 맞는데 먹는 것 쪽으로 분류된 데는 걔는 가축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 없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먹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서 난 개고기를 집에서 끓여서 먹었어요. 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네. 여기까지 불법일 것 예, 같은데 예, 예. 나는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아주 어릴 때 네.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소고기라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고기였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난 거기 난지 몰랐어요. 근데 저 먹었어요. 네. 그럼 저는 잡혀가요? 아, 이게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검증하거나 이걸 막 단속하지는 않지만 정말 법령 그대로 따져가지고 식약처에서 이거 딱 법정돼 있는 유통될 수 있는 고기가 아닌데 왜 팔았냐 부분, 근데 왜 먹었냐 부분,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 처벌할 때는요. 네.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건 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실수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라고 법이 돼 있으면 예. 처벌받지만 예, 예. 그게 아니면 과실이라는 건 실수고, 실수도 그냥 전혀 모르고 먹었어요는 과실 범위에도 안 들고요. 과실도 이게 판례상 내가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를 예를 들면요, 이게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많은 네네. 분들 돌아가셨을 때 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게 실형 선고 받았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 최소한 당신은 용인했어, 알았어, 라는 거예요. 개고기가 불법인 걸 알면서 이걸 먹으면 범법행위인 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하면서 먹었어. 요 정도 구성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법적인 공백이랄까요, 단속의 공백이랄까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좀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줄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기를 포장해서 팔거나 하는 건 다 안 돼요. 근데 모르고 먹었다는 것까지 다 가서 잡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맞아요. 그러면 걔는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네. 이제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러면 보신탕 집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법이에요? 이를테면 약간 불법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입점해 있었어요. 뭐 배달의 뭐뭐, 쿠팡 뭐뭐 이런 곳에 개고기를 파는 저기요 뭐 이런 거. 예, 저기요, 여기요 예. 뭐 이런 곳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못 팔게 할 수 있느냐? 못 팔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식당으로 분류된 업종이 아닙니다. 거긴 통신 판매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라 말아라 하는데 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내규상 뭔가 그쵸. 문제가 될 만하거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입점 철회하고 뭐 이랬다는 보도는 그렇죠, 나오고는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법으로 딱 규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이 온라인 상에서는, 플랫폼 상에서는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 오프라인 상에서 먹는 부분, 그래서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한 기사를 찾아봐더라도 개를 먹는 거 합법, 불법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이게 합법과 불법 어떤 단죄를 하는 그 주무 관청에서 관습이라고 용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불법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작정하고 단속하면 걸릴 수 있지만 작정하지 않는. 예, 작정하지 않고 작정할 수도 없는 그 반대의 여론이 상당히 또 강하기도 한 그런 여러 또 이게 사회적인 관습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명문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는데 관습법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제 관습 헌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낯익은 건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다. 뭐 이런 헌법재판소에 그때 이 세종시와 관련돼서. 옮기겠다고 했을 때 그 위헌 판결 뭐 나오면서 그런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아주 굳어진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념들 그래서 심지어 조리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지키는 룰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 포섭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개 식용은 허용하고 이를 먹는 문화는 어떤 입장에서는 관습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채도사가 필요하다. 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게를 도살하고 고기를 유통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팔아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불법인 게 있어요. 게를 불법적으로 사육하고 도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키우는 건 명백하게 불법인 거죠. 완전히 명백하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이게 너무 좀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네. 개 도살장에 이제 강제 진입을 막 시도한 차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이 동물협회에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문 제대로 개방해주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한 트럭에 개들, 이 개들은 이른바 믹스견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 이 큰 덩치를 만들 정도로 이제 그 교배를 한 거죠. 네. 한 트럭에 30에서 많게는 50마리씩 그냥 구겨 넣어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개들이 이제 살아있는 개들이 태워져 있고 옆에는 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이제 도축을 한 거죠. 그런데 머리만 이제 없는 개 상태. 왜냐면 예전에 개고기를 많이 파는 재래시장들 가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굉장히 그 원형 그대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도 제대로 그런 곳인지 모르고 갔다가 굉장히 놀랬던 적도 있거든요. 못 자요, 애들이. 그러고 보고 나면. 좀 오랫동안 못 자게 네, 되더라고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살아있는 개들 옆에 죽은 개들을 굉장히 좀 잔인한 형태로 진열해 놓은 이런 상황들.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 아니죠. 이게 오히려 이제 불법 합법의 이상한 경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공권력이 뭐 많이 개입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도 좀 취약하고 이런 상황. 이게 동물권 얘기 물론 뭐 인권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삭견도 거의 도축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다 불법이에요. 이걸 꼭 그렇죠. 이제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 자체가 합법의 범주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삭견을 도축한다라고 해서 이 만삭견은 뭐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또 없는 거니까요. 근데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먹는 것도 안 되지만 그 보신탕 관계가 되려면 원재료인 개고기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야죠. 근데 개고기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면 네. 보신탕집도 불법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어떤 동물이든 잔인하게 맞아요. 죽이는 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예,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전기 충격기로 강아지를 도살하더라고요. 예. 그 안 되는 거니까 동물보호법으로 개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뭐 그거 주장은 어때요? 예. 그런데 그런 약간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먹는 것과 해서는 거기에도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게 꼭 이제 거기도 이제 동물이 돼 있긴 해요. 이제 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식용이 금지다라는 건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잔인한 그 현장, 그 협회와 그 동물협회와 도축업자가 한 4시간, 5시간을 대치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경찰이 와서 결론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십시오, 이 개들. 그래서 어떻게든 결론은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냈긴 했는데 이곳이 지금 언론에 알려져서 그랬던 거지 동물협회에서 가서 그랬던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한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시는 분들 어쨌든 위생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그렇죠. 먹는 게 낫지 그분들도 그래야 않겠습니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최소한 아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빨리 금지를 최종 이제 목표로 하는 건 좀 맞는 방향이라고는 네.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또 업종 좀 전환 같은 거를 같이 빨리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육견협회 계신 분들도 생계 때문에 그러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이 문제를 종식을 하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예, 일단 수적으로 많이 줄기도 했고요. 이제 네. 서울 시내에서는 많이 외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당장
이거는 불법성을 띠고 있으니 영업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분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개고기만 판다기보다 뭐 토끼랑 같이 판달지 아니면 뭐 닭이랑 같이 판달지 이런 곳들이 많으니 업종을 조금 전환하도록 해주는 게 최종적인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개고기 식용 금지로의 방향도 우리 사회에서 이 총리를 모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어렵습니다. 한데 방향은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